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문순규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선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권, 현혈 장려 및 탈성화 시책권, 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외국인 아동 누락에 따른 차별 해소와 효율적 대처 방안권, 작은 도서관 위탁 운영 심사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권, 창원 문화복합타운의 추진 과정 재조명과 시 방향권과 관련해 시정 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조명해보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의 건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민간 위탁기관이 만료되거나 남아있는 일부 시설을 재위탁 공고 없이 시설관리공단 또는 복지재단으로 이관시키는 등 일부 시설의 운영 재구조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기관에게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이해과정이 불충분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볼펜 하나만 주시죠. 볼펜. 시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산단 지정과 오늘 여성친화도시 국무총리 표창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최근 우리 시 방침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이나 창원복지재단으로 이관시킨 시설로 진해 청소년 야영장, 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진해 여성회관 등이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향후 이관 예정 시설이 더 있을 예정인지요? 지금 그 노인 복지관이 지금 3개소가 있는데 네. 그거를 지금 그 복지재단에 이관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위에는 지금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시장님, 이 시설들 중에 모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해 청소년 야영장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위탁기간 만료와 함께 재위탁 공고 없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재단 및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상 좀 이해 불가한 조치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진해 청소년 야영장 그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만성 상당히 그 적자에 가까울 정도로 좀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용 활성화와 그리고 경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뒤에 나오겠지만 상당히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답변 받은 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 시설은 모 법인에서 16년간 수탁 운영하면서 그동안 중앙부처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장관 표창은 물론 전국 최상위 시설로 인정받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재위탁 공고 없이 또는 법인이나 종사자들과 사전에 의사소통 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법인 관계자들과 종사자들이 충격과 상실감, 실망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시설장을 비롯한 4명의 종사자들이 졸지에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시의 후속 조치나 최소한의 배려 등 노력 과정이 있었는지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시설공단에다가 그 고용자 승계 요청을 한 바 있고요. 그렇지만 관련 법에 따라서 좀 완전 승계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그 공개 채용 시에 조금 가점을 좀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서 고용이 좀 되도록 하는데 좀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민간 위탁 운영과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비교해서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떠나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적 측면에서 민간 운영보다 매년 최저 2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고정경비 전략 등 재정 긴축 정책과는 상반된다고 생각되는데 시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그 민간 위탁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2가지 방안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는 그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경비 절감이 더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그 야영장이 지금 보면 그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용도로 유소스텔이라든지 진해 쪽에는 그 굉장히 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것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옮긴 거다 이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여기서는 다 논할 수 없고 시장님과 단독으로 대면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현장에서 좀 오래 있어 봤기 때문에 네. 그 각각의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장님,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이 시설이 현재 석 달째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개관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시설 중에서 실내 시설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실외의 양형장에 대해서는 좀 시설 개보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금 개보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청소년 야영장은 3월부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기입니다. 3월 말까지 제가 알기로는 폐관했다가 4월부터 일부 시설을 개관한다 해도 준비 과정 등에나 워밍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올 한해는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피해는 청소년이나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간략히 듣고 싶습니다. 예, 저 또는 승수는 활용하는데 좀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월달 정도는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4월달에 개관을 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헌혈장려 및 활성화 시책금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2022년 4월 개정된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7조에는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조례 제정 4년이 되도록 현재까지 미구성 상태입니다. 경남 도내 타 시군 예를 보면 구성되어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장기적 코로나 사태와 함께 혈액 보유량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헌혈은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일이기에 위원회 구성이 정책상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큰 대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또 예산들도 있고, 그리고 그보다는 좀 홍보를 더 강화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협의회에서 협의회에 부여할 수 있는 역할들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많이 생각되는 게 없어가지고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장님 제 생각에는요, 뭐 교육청 그리고 이 관련 기관들과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이 홍보는 자동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자꾸 이게 위원회에 예산을 드릴 생각을 하는데 수당을 주지 않고 예, 이렇게 어떤 명예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어떤 정책상 필요하기 때문에 수당을 자꾸 이렇게 주려고 말고 당연직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기관들, 예, 이런 전문가들을 좀 활용해서 예, 구성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매년 6월 14일은 헌혈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포하고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헌혈자의 날로서 세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현재 경남에는 18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이에 발맞춰서 시민 헌혈의 날, 국민 헌혈의 날로 지정해서 헌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경남의 수장도시임에도 아직 헌혈의 날이 없습니다. 헌혈 장려와 헌혈자 독려를 위해서 올해부터라도 헌혈의 날을 제정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헌혈에 대한 인프라가 별로 없다 보니까 헌혈의 날을 지정해서 하는 게 또 경각심도 주고 또 참여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프라가 좀 비교적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날을 물론 이제 지정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요. 한번 또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정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경남 혈액원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네. 예, 좀 요구를 해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는 예, 그러면 겁니다. 뭐 같이 한번 네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혈 장려를 위한 예산 편성 관련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 예산 편성은 전무합니다. 인근 김해, 진주, 거제시는 헌혈자에게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물품 지원이나 인센티브 제공으로 헌혈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5만 7천 명이 헌혈하고 있어 돈의 비중이 46.4%로 가장 높지만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는 실정입니다. 재정이 어려우면 5천 원권 상품권이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조금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라도 헌혈 장려와 헌혈자들의 자긍심을 올려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피를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는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함께 부족한 혈액 보유량을 늘리는 데도 일조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재정이 어렵다면 헌혈자가 가장 많은 창원 시인이 도 차원에서 보조해주는 방법도 건의해 봅니다. 시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박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 경상남도 전체 헌혈 인구의 46% 정도가 우리 창원시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만약 지원한다면 좀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도와 좀 상의해서 좀 하는 방안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적극 예, 검토 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남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외국인 아동 누락에 따른 차별 해소 및 효율적인 대처 방안건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부터 시행된 경남교육청의 외국인 아동 유치원 교육비 지원 정책은 교육부 소관 유치원만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같은 정책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나 입학 예정인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차별 제기와 우리 정부의 유보 통합 정책에도 반하고 있습니다. 민원 제기와 함께 다른 의원님들의 5분 발언과 건의안도 나왔습니다. 이를 해결코자 창원시가 어린이집의 만 3세, 만 5세 외국인 가정 아동의 교육비를 편성하게 되면 교육비 자체는 연간 2억 4천 정도로 부담이 크지 않지만 필수 경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창원시의 재정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건의코자 합니다. 현재 도비 30%, 창원시 70%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청 지원 없이 지자체 100%로 지급되고 있는 교복비 지원 사업 예산을 최소한 경남교육청에 50% 이상 부담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입니다. 만약 교육청과 협의가 잘 되면 올해 창원시에서 부담해야 할 교복비 지원 예산 42억 원 중 많은 금액이 절감될 것입니다. 이 절감 예산으로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교육비 지원은 물론 남는 예산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다른 복지 예산으로 가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감과의 향후 협의 추진 등 시장님의 생각과 정책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예, 어린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그 교복비 지원에 대한 게 저희 좀 창원시에서 이렇게 가닥에 지원되는 것도 저희들이 최근에 좀 많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비용을 그 경남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제가 적극 한번 그 경남교육감과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그런 재원을 좀 아껴서 다른 쪽에 아까 그 어린이 쪽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가 70% 부담하는 데서 50%만 부담해도 네. 한 해 8억 5천 정도가 절감됩니다. 네, 충분히 그 누리과정 교육비를 지원하고도 돈이 많이 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극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민간 위탁 운영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의 건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해 12월 고운 작은 도서관과 신추산 작은 도서관이 개관하여 민간 위탁 운영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 심사 결과 발표 후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 결과표를 자료 신청하여 받아보니 일관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신추산 도서관 심의에서는 모든 위원들의 최저 점수치가 70점대로 대체적으로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운 작은 도서관 심의에서는 한 위원의 최저 점수가 51점으로 신추산 대비 평균 20여 점이나 차이가 나고 또 한 위원은 61점으로 역시 신추산 대비 10점 이상 낮았습니다. 고운 도서관의 다른 심사위원들 최저 점수대는 모두 70점대입니다. 통상적으로 점수 차이가 이렇게 날 때는 이해 가능한 감점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런 사유들은 위원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는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운 작은 도서관에는 2개 단체가 신청하였고 신추산은 5개 단체가 신청했습니다. 신추산은 5개 단체 모두 점수 차이가 크지 않고 비슷비슷한 차이로 위탁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개 단체가 신청한 고운 작은 도서관은 총 7명의 위원 중 2명의 위원이 탈락기관의 평점을 서면 51점, 제한수 64점, 또 한 위원은 제한수 57점, 서면 61점, 선정기관에는 서면 52점, 또 제한수 88점, 또 한 위원님은 제한서 84점, 서면 87점으로 한 위원에게서의 점수 차이가 58점, 두 위원을 합하면 점수 차가 108점으로 나머지 5명 위원님들이 모두 합한 감점 12점에 9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전체 점수 차이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위원님이. 기관 선정 당락에 이 두 분 위원님들의 평점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위원의 탈락 기간에 적용된 평균 최저치는 나머지 위원이 준 평균 최저치보다 24점이 낮았습니다. 고운 도서관 탈락 기간은 서면과 제한서 합한 총점에서 7.2점 차이로 수탁에서 떨어졌습니다. 만약 한 명의 위원이 최저 점수를 51점이 아닌 60점 후반대로만 주었어도 수탁 기간 선정 결과는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신추산 도서관 심사에서는 신청한 5개 기관의 최저 점수가 68점이었습니다.
보훈도서관 최저점수 51점보다 17점이 높았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단체 중 하포구 관내에서만 2개소를 수탁받은 단체도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선정기관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의 개별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되는 평가 결과에서 향후에 치러질 또 다른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소통과 필터링 과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평가제도에 대한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 기관들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평가 모델을 하나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그 안에 정성과 정량 평가를 좀 구분해서, 그리고 정량 평가인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들로 그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평가위원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친소라든지 여러 가지 또 개인 취향 성향에 따라서 그 편차가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최고 또 최저 점수를 뺀다든지 해서 일반 사람들이 좀 수긍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몇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6월 행정감사 때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추진과정 재조명과 시 방향성 확인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시자마자 로브랜드 웅동복합 레저타운 해양신도시 창원문화복합타운 등 소송 중인 굵직한 현안들로 머리가 많이 복잡하실 것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님 SM타운이라는 명칭과 함께 시작부터 시민의 많은 관심 아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의혹으로 언론의 중심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창원문화복합타운은 민선 6기 말에 K-팝 오디션 등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 도시를 꿈꾸면서 우리 창원시가 SM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문화 콘텐츠 타운을 목표로 계획한 결과물입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아티움시티의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과 배후 관련 주차장 조성 문제 등의 의혹과 논란은 물론 2017년 12월 18일 무상대부 운영의 원협약과는 전혀 다른 창원시가 기부 체납받아서 사용 수익과 관리 운영권이 사업 시행자로부터 창원시로 변경되는 실시협약 변경 확약의 위법성 관련 논란은 민선 7기 감사관실과 경남발전연구원 용역 결과 보고서에도 누차 지적되어 왔지만 변경된 협약대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논란이 계속 지속되어 왔고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몇 차례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지난 2021년 4월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인 경제복지여성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에 붙여져 관리 운영 협약 사전 체결 등의 행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문화복합타운 민간 위탁 동의안과 운영 조례가 먼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27일 문화 콘텐츠 타운 운영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SM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 운영 협약도 체결되었습니다. 창원 시민의 영문 아래 창원 문화복합타운의 같은 해 6월 조속한 개관이 목표라는 당시의 주장 아래 창원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제공은 물론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시금석이 되리라는 희망을 가졌으나 결국은 본 의원의 예측대로 소송전으로 들어갔고 시행사의 시설장비 설치 약속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잡고 있던 101억의 이행보증금마저 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3대부터 창원시의 문화 콘텐츠 타운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 시정질문을 해온 입장에서 솔직히 이런 결과들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역할을 못한 민선 7기의 행정 결과를 떠안은 민선 8기의 심리적 부담을 들고 3년째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의 개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관련 많은 조사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님께서 지난 3월 2일 기자회견에서 시행사의 협약 이행 보증금을 반환하고 그동안의 분쟁을 종결하는 결단을 내린 데에는 나름의 이유와 향후 계획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 실시 협약 해지와 분쟁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협약 당사자인 SM의 의견을 단 한 번이라도 청취한 적이 있으신지요? 정말 좀 안타까운데요. 이게 원래는 한 3년 전에 모든 게 결정이 끝이 나고 지금 운영이 들어갔어야 될 그 창원 복합문화타운입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협약서 안에 그런 지키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SM하고 시행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거를 기다렸다가는 이 사업 자체가 아예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끊어서 가는 게 지금 바람직하다 생각했고요. 그 안에 계약서를 보면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에 대한 단계가 하나가 있고 운영에 대한 단계가 있습니다. SM은 운영 단계에서 지금 원래 역할을 하려고 했었는데 건설 단계에서부터 모든 게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그 협약서를 보더라도 바로 그렇게 협약 해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중재를 꼭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다 생략된 채 협약 해지로 바로 갔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앞에 좀 더 가보면 건설 단계에서도 이미 준공 처리를 다 해 주었습니다. 준공 처리를 다 하면 이행 보증금이라는 게 뭐냐니까 어떤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을 혹시 중간에 못 할까 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찰을 보증금이라면 입찰에 왔던 사람이 입찰 안 하고 갔을 때 대비해서 일부 돈을 키핑하는 것은 입찰 보증금이라고 그리고 건설이라든지 다른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을 꼭 끝날 때까지 키핑하는 돈이 이제 계약 이행 보증금인데 805억 원에 상당하는 건설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되고 나면은 당연히 내어주면 종료가 되었다는 행위를 안 했으면 문제가 아닌데 창원시에서 준공 처리를 다 해줬습니다. 서류상으로 모든 거를. 그러면 당연히 805억 원에 대한 일을 다 끝나고 나면 창원시가 일시적으로 갖고 있던 보관금 당연히 내어줘야 될 돈입니다. 그 101억 원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특별한 문제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예, 기본적인 계약 사항에 대한 이행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뭐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중에 상당히 옳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예, 문제점을 또 짚어주시기도 했는데 본의원이 한 5차례 시정 질문을 하면서 정말 창원시가 주무관청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 중재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 했는데 중재가 안 됐다는 거죠. 결과가 이렇게 되고. 그 안에 계약서를 보면 굉장히 실제 우리가 ESG 경영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뒤에 있는 G 가버넌스, 그러니까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게 계약서에 정확하게 각 주체별로 정확하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이게 어정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SM도 그렇고 시행사도 그렇고 창원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계약서에 어떤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봤습니다. 그게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창원시가 SM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그런 계약서였습니다. 제가 보면요. 그래서 여러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하지만 저희들 현실적으로 이미 만들어지는 서로 간에 합의돼서 계약해놓은 걸 가지고 뒤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SM하고 시행사하고 사이가 좋아가지고 계속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서로 간에 안 되는 거를 가지고 계속 소송이라는 그 그림자 하에 계속 간다는 거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하고 시민들만 보도록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거를 지금 바로 잡는 그것도 협약서에 따라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번에 실마리를 다 풀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님. 원 협약이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뒤가 더 애매합니다. 네네. 그 뒤에 그 계약이 뒤에는 더 애매합니다. 애매했죠. 예, 잘 보셨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의원님들이 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계속 해왔고 저도 2년 전부터 시정질문을 5차례나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김동수 감사관의 퇴임 이후에 판도가 확 바뀌었는데 그 과정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모르는 디테일한 부분들도 아주 개인적인 사소한 부분들도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제가 눈으로 목격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창원시, 시행사, SM, 왜냐하면 문화 컨텐츠 타운이기 때문에 SM이 아무리 비중이 작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주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 의원들 전부 다 창원시 의회 사자 간담회를 좀 열어보자고 정말 몇 차례 부탁을 했는데 그때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고는 한 번도 열지를 않고 그 외에 무슨 보고 같은 간담회도 전부 다 비공개식으로 했습니다. 비공개. 예를 들어서 뭐 그 회계 이윤을 남긴 그런 회계 간담회 이런 거 전부 다 비공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들은 그때 조금 힘이 딸렸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시장님 이거는 뭐 다시 다음에 그 다른 의원님들 또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아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컴퓨터조차도. 이런 문화복합타운의 시설 및 그 MD라 그러죠. 시설 운영 계획안이 있습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실마리가 풀린 것은 건설이 다 끝났기 때문에 805원 상당에 대한 거를 이제 자원시에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운영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 운영사업자가 805억 상당에 대한 시설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 안에 들어갈 세부 이제 운영 플랜에 대한 것들을 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합당한 거를 원래 이제 그 SM 타운을 기획했을 때처럼 K-팝에 관한 그 한류 관계된 컨텐츠들이 다 들어가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그런 거를 망라해서 SM이 들어도 좋습니다. 누구라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사이 안 좋은 시행사와 SM끼리 손을 잡고 오는 그거는 자기들끼리도 합의가 돼서 들어온다면 모르겠지만 따로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좀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건설 단계에서의 모든 이행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것들은 이번에 그 새로 시행자를 그걸 뽑을 계획이 있고 또 다른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업 시행자를 뽑을 때 또 필요한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어떤 그런 전문 컨설팅 업체에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그런 일단 항목들을 뽑을 거고 뽑혀지면 그 위원회를 또 저희들이 구성을 할 겁니다. 그 위원회는 여기 의회에 있는 뭐 예를 들어 국민의힘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들어도 좋고요. 다 해서 거기에서 공정하게 그 계약 뽑는 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항목에 대한 걸 다 확정해 주시면 그대로 공개를 해서 모든 걸 투명하게 해서 이번에 빠른 시간 내에 뽑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쟁을 종결하면서 시행사가 향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시행사는 향후 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인지 의문이 갔는데 방금 시장님께서 시행사든 SM이든 다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시행사는 사실 저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시행사는 이미 이게 사업이행 보전금이기도 하지만 운영이행 보전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행사는 운영 연대 책임자입니다. 운영에. 잠깐만요. 예. 운영 두 가지가 돼 있는데 그 계약서를 막 열람을 해버리면 다들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예. 또 다른 의원님이 예. 질문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사실 시행사 아까 SM하고 계속 사이가 안 좋다는 말을 너무나 머리가 아프게 들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손을 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행사가 아마 다른 이름을 해서 들어온다면은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지를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돼서 하는데 시장님 그런 부분은 어때요? 평가할 네. 때에 여기 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면 저희들이 평가 항목 설계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을 넣어주시면 그대로 또 이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주장은 예나 지금이나 일관됩니다. 창원 문화복합타운은 반드시 시민을 위한 문화 콘텐츠 타운 중심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업자들의 부동산 투기 임대 건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 콘텐츠 타운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데에 민선 8기 시장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SM 타운이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역량을 다 모아서 그런 서비스가 우리 시민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들어가셔도 예. 이렇게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본 의원이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정책을 결정, 시행하거나 추진할 때 민감성, 진정성, 현실성, 마인드를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3월 완연한 봄입니다. 올 봄에는 창원 특례 시민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